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3,260선을 돌파했죠. 네. 매니저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2차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분위기 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만큼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면 정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긍정적인 시각의 흐름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등장할 수도 있겠고, 지수의 상승의 흐름들도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수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커지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할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내일장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전략은요, 바로 사상 최고점입니다. 네. 사상 최고점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또 코스피 지수가 최근 단기 급등 후에 3,200선 중심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3,316포인트, 이제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 3,316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316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지수대는 그냥 4,000포인트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수가 사상 최고점에서 매물을 충분하게 받아냈고, 여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 시장을 이끌어내는 주도주는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공략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 3,316포인트를 돌파하려면 좀 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일단 25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확정적인데,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다 한국도 그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겠죠.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정부 정책이겠죠. 정부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3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 시장의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대 축,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강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볼 필요겠죠. 펀더멘탈 좋고 차트 좋고 수급이 좋으면 이 장은 가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 자,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일단 지주사와 금융주가 지주사와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가 정부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편입을 했고, 좀 이제 시각을 넓혀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닥권의 2차전지라든가 내지는 원전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를 편입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 공략에 좀 더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상태니까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차트 일봉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일봉 보시게 되면 그동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미미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횡보세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렇게 급등했다가 길게 횡보하는 종목이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이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N자 상승 패턴의 상승 기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N자 상승 패턴은 이때의 상승폭과 이때의 상승폭이 굉장히 비슷해진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 3,316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상승의 여력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돼요.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 우리가 이 상승장을 우리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돌파한다면 4,0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지금은 이 금융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의 이 포트폴리오 리뷰를 보면 요즘에 수익이 좋습니다. 네. 먼저 키움증권인데 오늘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저희가 담았던 키움증권은 정규장에서 8%대,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0%대 상승 마감했네요. 네. 일단 뭐 증권주들은 그동안 횡보 장세가 나올 때 정말 선침해하고 길목 잡기 쉽지는 않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보고 증권지단 저가 매수 말씀드렸고 대신증권, 그다음에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모두가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현재 이 반등의 흐름은 말씀드렸죠. 1차 상승 후 긴 시간 동안 눌림목을 주고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2차 상승이 막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어제도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코스피 지수의 2배 추정하는 ETF 종목도 여러분께 추천드렸듯이 그 종목도 오늘 2% 반등세를 기록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증권주가 그 주도주 대열에 편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 한도를 50억 정도로 유지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은행주들보다 주가의 상승의 여력은 훨씬 더 클 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난 두 번째 랠리를 시작할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수익 났다고 성급하게 팔면 안 되고 꿋꿋하게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역시 없는 분들은 내일 장중에 소폭에 밀릴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지단 관심을 계속 높여가자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포함한 증권주들의 관심을 가져봐야겠고 키움증권 오늘 많이 올라서 내일 들어가도 될까라고 싶기도 했지만 네.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바로 이 다우 기술인데요.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하루 만에 5% 강세 보였어요. 그렇죠. 일단 뭐 분위기가 타고 또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제 추진이 되면서 네. 결국엔 그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다우 기술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삼성물산, 그다음에 CJ 같은 그렇죠. 역시 지주사도 같이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제 대세 상승장이 살아있는 장세였고 그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갔던 섹터들의 지주사와 금융주, 그중에 증권주였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들 종목군들은 1차 상승 때도 강하게 올랐고 이번 2차 상승 때도 그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은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가능했습니다만 내일은 지주사들의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증권주와 그다음에 지주사는 분명히 시장에 주도주 대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차 크게 오르고 나서 눌림목을 주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이 종목도 기업의 가치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어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앞서 키움증권의 급등이 나타났듯이 다우기술도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키움증권의 시가총액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우기술의 평가 차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의 추가적인 레이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보유하는 전략은 꿋꿋하게 이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먹었다고 지금 섣불리 팔면 안 됩니다. 들고 계시는 좋겠고 없는 분들은 역시 장중의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 그리고 여타 지주사 종목 중심의 관심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우기술 하루 만에 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장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바로 코오롱입니다. 지주사는 계속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중에서 내일은 왜 코오롱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지주사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지주사 중심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주와 지주사들의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시속 게임 식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계속해서 똑같다는 측면이겠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사 종목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코오롱 같은 종목들은 그 지주사주들 중에서도 PBR이 가장 낮은 섹터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서 PBR 100까지 주가를 땡겨라라는 그런 강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퍼 자체도 3배 정도에 불과하고 일단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들의 경우는 앞으로도 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100%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흐름들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이건 역시 또 주가를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도 PBR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자, 이 종목, 자, 지주사 줄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이 기관이 12개일 연속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네.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1차 상승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PBR 자체가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많이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충분하게 하락했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재반 이평선 위에 올라서 기간 조직이 나오고 재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현재 거래량 자체가 약간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1차적으로 강하게 늘어났다가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과 여기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같은 세력입니다. 거래량이 줄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지주사 종목들의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될 때 이 코오롱의 주가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단타로 보면 안 될 만한 종목이고 중장기로 우리가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현재 눌리면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현 국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45,850원 중심으로 해서 내일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단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55,000원, 자, 손절가는 39,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이었고요. 지주사주 중심에서도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긍정적인 재료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 종목은 뭔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두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 네. 증권주네요. 주도 잡아야죠. 네. 일단 뭐 증권주들은 이미 뭐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렸고 삼성증권은 역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이죠. 여전히 뭐 다른 증권주 대비 퍼가 한 7배, PBR 0.7배, 0.7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네.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소외되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아니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다른 증권주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만큼 반등의 흐름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언급드렸듯이 이제 뭐 증권주라든가 여러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라는 그런 정책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주주 완화 정책이라는 큰 호재가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 당장은 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반등 장세를 이끌어냈습니다만 긴 호흡에서는 역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의무화라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주주 완화 정책이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측면 또 증권주들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겠고 배당도 많이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호재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증권주 그리고 대형 증권주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증권주에서 못 올랐던 삼성증권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권에 충분히 넣어둘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삼성증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네. 거래량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차트 패턴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도 1차적으로 강하게 올랐고요. 충분한 눌림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대바닥을 찍고 이제 강하게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일단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고점대의 대기 매물, 차익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항목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후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도 계단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강하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장대 항목을 세우는 그런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약간의 뭐 흔들림이라든가 출렁거림을 통해서 무수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종가 72,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은 약간의 역시 시초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장중에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8만 원, 자, 손저가는 6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세에 올라타는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주사 중에서는 코오롱,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을 만나봤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다른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도 나눠주시고 계신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무료 방송을 좀 했고요. 네. 아마도 지금 방송에서 빠졌던 섹터들 중에 또 오늘 강했던 섹터들 중에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도체도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략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지주사와 증권주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들을 여러분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